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피플 장용수입니다. 우리는 어느덧 데이터, 빅데이터가 국력인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1960년대 문헌 독사 서비스를 시작으로 요즘은 우리가 매일 접한다고 할 수 있는 정보 검색 서비스도 이제 맨 처음에 한 기관이기도 하고요. 또 국가 슈퍼컴퓨터를 가동하면서 국가 발전에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데이터 기술의 핵심 연구기관으로 거듭난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김재수 원장님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김재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설립된 지 60년이 돼서, 그러니까 뭐 우리 사람의 나이로 얘기하면 환갑이 돼서 기념 행사도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에게는 이제 흔히 영어 이니셜 키스티로도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국내 이제 전 산업 분야에 걸쳐서 디지털 혁명이 이제 화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키스티를 그 근간이 되는 데이터를 국내에서 가장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또 이렇게 산업화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뭐 소개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설명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이제 초창기 1962년에 저희 키스티가 이제 설립이 됐고요. 사실 62년의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 이제 기술 혁신을 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고요. 연 1인당 국민소득이 거의 $100 수준에 밖에 안 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기술 혁신을 통해서 저희 키스티가 기술 정보를 제공하도록 이제 임무를 부여받았고요. 기술 혁신을 한 것을 이제 실제 제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울산 공단이 또 62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거기서 생산된 제품들을 해외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코트라가 만들어지고 해서 그때 당시 이제 우리나라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이제 첫 해년도인데요. 그 삼각편대가 설립된 중요한 시기에 만들어졌고요. 지금은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있어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전통적인 과학기술 정보의 제공뿐 아니라 이제는 이제 데이터에 대한 원천 데이터까지도 광범위하게 이제 수집하고 제공하고 활용하는 그런 전문 기관으로, 연구기관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그 발전상과 뭐 같이 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해도 이제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요. 키스티, 그러니까 뭐 아까 제가 모두에도 와서도 말씀을 했지만 정보 검색 서비스, 지금 그러니까 포털에 기반이 되는 정보 검색 서비스도 제일 먼저 시작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영문으로 검색하는 거는 예전부터 이제 많이 했지만 사실 1970년대 있어서는 한글에 대한 정보 검색이 거의 없었고요. 저희가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한글 정보 검색 서비스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제 훨씬 뭐 의미 있고 지금 이런 일도 키스티에서 하는구나 하는 일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이따 이제 여쭤보기로 하고요. 과학기술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데이터들을 연구하고 또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먼저 간단히 말씀하고 또 여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학기술 분야에 있는 이제 모든 이 과학기술 정보
국내뿐 아니라 이제 해외에 있는 그런 논문이라든지 아니면 보고서, 특허 이런 그 과학기술 정보를 이제 총 망라해서 이제 수집 구축 제공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원천적인 그 데이터를 중심으로 이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제 요즘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보다 기계가 만들어내는 데이터가 더 많은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IoT 센서에서 나오는 아니면 첨단 장비에서 나온 그런 데이터들까지도 이제 수집하고 그걸 활용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걸 이제 원천 데이터라고 하는군요. 네. 그만큼 그거는 정보도 방대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활용할 수 있는 그 정확한 데이터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왜냐하면 이제 데이터의 핵심이 사실은 정확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잘못 활용이 됐을 때의 이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데이터를 무작정 수집을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표준화된 틀에 의해서 수집하고 검증하고 그것을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데 가령 뭐 이 침수라든지 이따 이제 설명을 좀 더 드리고 싶은데 침수라든지 아니면 뭐 미세먼지 이런 거에도 굉장히 그 데이터를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쓸 수도 있고 이제 뭐 스마트팜 쪽에서 나오는 그런 생육 데이터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수집을 하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원천 데이터를 확보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검증하고 활용하는 그런 쪽에도 저희가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 침수 피해 그러니까 저희가 뭐 요즘은 코로나 이후에 조금 덜합니다만은 미세먼지 그리고 그런 대중교통 문제 또 지진 피해 뭐 이런 것들도 키스티가 그러면 다 뭐 조사 분석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좀 더 부연을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사회 문제라고 했으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제 좀 대표적으로 침수, 교통 혼잡 또는 이제 이 지진 문제, 미세먼지 그런 부분에 이제 집중적으로 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을 해봤어요. 한 5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역적으로 보면 이제 인천 같은 경우 이제 침수 피해가 많은 곳이더라고요. 인천 자체가. 그리고 또 항만을 끼고 있어가지고 이제 선박에서 나오는 어떤 미세먼지들 또는 교통의 어떤 혼잡.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이제 한번 그 모니터링하고 풀어보자고 해서 인천시가 굉장히 또 그 증거 기반의 행정을 잘하는 도시입니다. 특별히 그 데이터도 잘 정비가 돼 있고 그래서 그런 공공 데이터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과학기술 데이터를 결합시키고 융합시켜가지고 이 침수 예측을 한다거나 이쪽에 활용을 했고요. 특히 교통 같은 거 예를 좀 들어보면 그 영종도 부분에 있는 그 노선버스에 대한 그 혼잡도라든지 선호도에 따라서 그 노선을 바꾸는 데 있어서 데이터를 분석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 과거의 노선이었는데 잘 타지도 않는 곳에 계속 이제 다닌단 말이죠. 그래서 그 타지도 않는 그런 노선들은 과감하게 좀 바꿔가지고 바꾸는 대신 그 지역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뭐 1,000원짜리 콜택시를 이제 그 시에서 제공을 한다든지 그런 대안을 통해서 이제 가성비도 높이고 실제 이제 주민들은 편리해졌죠 더. 그렇게 해서 데이터로 뭔가 좀 증거를 기반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주민들도 굉장히 수용성도 높아지고 가성비도 굉장히 높아진 사례가 있겠습니다. 이런 그 데이터 분석의 근간이 되는 게 키스티의 그 슈퍼컴퓨터. 그러니까 국가 슈퍼 컴퓨팅 센터를 지금 뭐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이제 우리 국가 경쟁력하고도 뭐 이렇게 척도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뭐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어느 단계에 있고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이제 데이터 처리도 그렇고 또 우리가 R&D를 함에 있어서도 요즘은 그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R&D의 어떤 패러다임이 많이 이제 전환이 되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처리를 하려다 보면 이제 굉장히 빠른 슈퍼컴퓨터가 많이 필요하고 저희 컴퓨터는 아마 1988년에 이제 국가 슈퍼컴퓨터로서는 1호기가 도입됐고요. 현재는 이제 5번째 도입했다 해서 이제 5호기라고 하고 있고 이 5호기의 이제 슈퍼컴퓨팅 파워 자체가 요즘은 기술 패권 시대에 상당 부분 이 국가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평가하는 어떤 이제 지표 정도? 가늠하는 척도. 가늠하는 척도가 돼버려가지고요. 굉장히 그 이 하드웨어적인 어떤 규모의 경쟁이 굉장히 더더욱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 슈퍼컴퓨터뿐 아니라 그걸 활용을 하려면 원격지에서
이 보안이 이제 담보된 초고속 연구망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초고속 연구망도 저희가 크레오넷이라고 하는 이제 초고속 연구망도 인프라로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슈퍼컴의 이제 활용 분야는 다양하고 또 앞으로도 이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제 지금 5호기인데 또 뭐 보니까 6호기를 또 준비를 뭐 하고 있다는데 그거는 지금 어느 과정에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 슈퍼컴퓨터가 이제 5호기까지 들어왔는데요. 보통 이제 해외에서도 그렇고 저희 나라도 한 5년 정도의 주기로다가 이제 교체를 하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6호기도 만약 이제 5호기가 4년째인데 이제 6년째 이제 5년째를 이제 준비를 하려면 지금부터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을 해야 돼서 작년에 이제 신청을 했고 지금 많은 부분 진행을 좀 많이 해가지고 한 8월 말쯤 되면 그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게 될 것 같고요. 규모로는 한 6호기가 한 3천억 정도 규모로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입 시 가격대가 그 정도고. 그러면 그 뭐 용량이라 그럴까요? 뭐 성능이라 그럴까요? 그렇죠. 보통 이제 이 실측 성능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현재 5호기는 25.7 페타플롭스의 규모라고 한다면 성능이 지금 기획하고 있는 거는 한 600 페타플롭스 그래서 한 25에서 30배 정도 성능치가 높은 그런 그 슈퍼컴퓨터 도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연산으로 표현하는데 그게 지금 25.7 페타가 현재 5호기고요. 600으로 간다 이거죠. 600으로 간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렇게 용량이 커지고 뭐 연산 속도도 빨라지고 뭐 이제 그런 거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당장에 이제 좀 편리해지는 거는 현재 그 연구하시는 분들이 슈퍼컴 활용하는 연구하는 분들이 대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제 쉐어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스케줄을 받아가지고 기다리는 게 처음에는 이제 도입할 때는 빨리 되다가 어느 정도 이제 포화 상태가 되다 보면 뭐 일주일, 2주일도 기다리고 싶고 그래요. 근데 이제 큰 용량의 성능치를 이제 도입을 하게 되면 기다림 없이 이제 원활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국가 기관들이나 민간들이나 이렇게 다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대기 수요를 줄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는 빨리 도입돼야 됩니다. 키스티는 이제 과학기술 데이터 플랫폼 체계를 강화해왔고 또 더 뭐 계속해서 강화를 해 나가시는데 이제 소위 그 뭐 코로나 이후에 더 뭐 뚜렷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또 국가 경쟁력도 거기에 얼마나 또 제대로 빠르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좌우하는 것 같은데 그 보면은 키스티가 그 사이언스 온 플랫폼이라고 요즘 이제 뭐 오픈 소스 시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이게 그 상당히 그 유용한 플랫폼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거 어떤 거고 어떻게 쓰이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뒤에 이제 온이라고 붙은 서비스가 이제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액세스 온, 그다음 데이터 온, 사이언스 온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오픈 사이언스라고 하는 그 프레임입니다. 그게 그래서 자유롭게 논문을 볼 수 있도록 오픈 액세스. 그다음에 모든 데이터를 공개하고 공유하라고 해서 오픈 데이터. 그리고 서로 그 디지털 환경에서 협업을 하고 그 서로 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는 사이언스 온.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개의 이제 온 시리즈가 있는데요. 사이언스 온은 저희 키스티가 갖고 있는 한 30종의 이 분야에 있는 한 200여 개의 서비스들을 하나의 창으로 볼 수 있도록 통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있어서도 아주 비슷한 개념일 겁니다. 저희 그 각 부서에서 이제 연구하는 분야에서 이 구축한 또는 연구한 결과들을 그 데이터뿐 아니라 그 슈퍼컴 인프라에 대한 그런 서비스, 연구망 서비스, 모든 서비스들을 그 사이언스 온을 통해서 연구자들이나 아니면 기업에 또는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어떤 통합 그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거의 최대 규모의 포탈이며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이언스 온이.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뭐 기술 패권 경쟁 그거는
글로벌하게 이제 뭐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뭐 키스티가 우리 이제 기술 주권으로 이렇게 인식되고 있는 양자 기술 네. 여기에서도 뭔가 큰 성과가 있었다고 그러던데 네. 이게 양자 기술이 사실은 저에게도 어려운 부분인데 이제 어떤 내용이고 그리고 네. 실제로 어떻게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보통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10대 전략 기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양자 기술이요. 네. 그리고 이제 설명 주신 것처럼 뭐 저희가 큰 성과를 지금 냈다는 건 아니고요. 네. 사실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어떤 초보적인 수준의 이런 성과물들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연구는 많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는 특히 이제 이 양자 컴퓨터 개발 쪽 분야, 그 다음에 양자 통신 분야, 그리고 양자 센싱. 그래서 크게 한 3가지 분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키스티는 양자 암호 통신에 좀 강점을 두고 있고요. 거기에 성과가 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자 키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배분을 하고 관리하는 그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맞습니다. 그래서 해킹을 네. 할 때에도 이제 그 양자 키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훼손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사이버 보안 쪽에는 매우 핵심 기술입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가 이제 기업에 기술 이전이 돼서 이제 실제 사업화가 되는 그런 성과도 저희가 얻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양자 컴퓨터를 이제 국산화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표준연구원 성균관대학교하고 저희가 이제 공동 연구를 이제 참여를 해서 지금 슈퍼컴이 또 저희가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지면 또 서비스해야 되고요. 그래서 양자컴에 개발된 것을 이제 에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에뮬레이터라든지 아니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저희가 맡아서 일단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5, 6년 정도 하게 되면 실제 활용 분야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주제를 좀 바꿔서 푸드테크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스마트팜도 얼핏 언급하셨습니다만은 키스티가 이런 그 푸드테크, 이거 이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분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저희가 푸드테크 관련해서 포럼을 했는데 이 푸드테크 시장이 반도체, 뭐 자동차는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시장이 크더라고요. 그런데 키스티가 이 종자부터 생산, 유통, 물류, 외식까지 이 전 주기적인 산업이라고 그러는데 이 푸드테크와도 네. 관련이 있다고 하시는데 얼마나 어떻게 네. 지금 하고 계시는지. 그렇습니다. 저희가 키스티가 미래농업 또는 이제 푸드테크 그러면 잘 연결이 잘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오면 사실 이제 저희도 푸드테크나 미래농업을 바라볼 때 데이터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푸드테크 같은 경우는 1차, 2차, 3차 해가지고 6차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생산서부터 가공을 하고 그것을 이제 향유할 수 있는 어떤 레저 또는 유통 거기까지를 본다 그러면 1차, 2차, 3차 산업을 합친 6차 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키스티는 그 실제 농작물에 대한 생육과 이제 거기에 있는 데이터뿐 아니라 그 어떤 작물들을 얼만큼 생산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계획 그리고 시설 투자 이런 것들이 이제 앞부분에 있을 것이고 생산이 된 걸 또 판매하거나 유통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시장에 대한 그런 정보, 시장 데이터들, 전망 그런 것들이 또 전망이 돼야 되는데 당연히 데이터가 필요한 거고요. 그것이 다시 생산 계획에 다시 환류가 돼가지고 이 하나의 생태계를 이룰 수 있는 그 미래농업 또는 푸드테크로 보고 거기에 근간이 될 수 있는 거는 데이터다라는 접근에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그 농작물에 대한 스마트팜 형식의 데이터를 그 양육에 대한 데이터, 환경 데이터 이런 거를 가장 그 효율적인 레시피 어떤 작물이 가장 그 빠른 시간 안에 저비용으로 좋은 양질의 이제 이 식물이 자라려면 거기에 필요한 레시피를 저희가 데이터로 만들고 정확한 이제 데이터를 검증하고 표준화시키는데 저희가 먼저 지금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대외적으로는 뭐 기업들과도 지금 이제 협의를 하고 있지만 특히 농진청 그리고 농수산대학교 하고 긴밀한 협의를 지금 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갖지 못한 시설들을 이제 농진청이나 아니면 농산대학교가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각종 필요한 데이터들을 좀 수집을 하고 그 검증을 하고 표준화시키는 작업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이제 요번에 어게인 아그젠토 코리아 이제 개국 10주년 저희 포럼. 네, 그래서 포럼에 아침 일찍 왔는데요, 대전에서. 정말 오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간 적이 있어요. 정말 이 푸드테크에 대한 해석도 종자부터 이제 유통 전반에까지, 외식 문화까지 전반적인 것을 이 매경 쪽에서는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하고 큰 감동을 받고 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농업은 저희가 식량 안보 차원에서 사실 접근합니다. 아까도 이제 사회 문제 해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식량 안보, 그다음에 이제 기후 변화에다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 미래 농업에 대한 걱정들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거를 한번 데이터로 풀어보자, 그런 이제 접근을 시작했고요. 만약 이제 완성이 좀 되고 하면 우리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이제 미래 디지털 농부가 될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런 플랫폼과 환경을 좀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환경들을 완전 개방을 해가지고 오픈소스하고, 그래서 기업이든 아니면 국민들이 항상 언제든 이제 이 농업에 참여하거나 그걸 가서 유통을 하거나 하는데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전반적인 거에 이제 관심이 있고요. 특히 이번에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밀 생산이라든지 밀에 대해서 굉장히 공급이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앞으로는 더더욱 더 그런 이 식량에 대한 안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한번 데이터로 이 미래 농업도 한번 좀 기여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간 관계상 지금 원장님은 지난 30년 넘게 이제 키스트에 근무하셨고 지금 이제 또 수장으로 계시는데 앞으로도 어깨가 무겁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서 계획과 목표를 좀 듣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프로그램 코딩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국가 정보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에 관한 거는 전반적으로 다 연구해 본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아까 이제 사회 문제 해결도 있겠지만요. 저희 키스트는 60년 동안 이 과학기술 정보 그리고 슈퍼컴을 포함한 연구망, 그런 인프라들을 제공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나 드라마의 어떤 조연의 역할, 조연으로서는 저희가 최상의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느낄 수 있고 산업이 이제 기업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주역의 역할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요. 그 주역의 역할은 여태 말씀드렸던 그런 사회 문제들을 직접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결을 하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까지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저희가 40년 후면 100주년이 된 해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40년짜리 연구 프로젝트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미 지금 나는 미래다라고 하는 그 공모전을 이미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초중고 학생들한테 이제 미래에 어떤 꿈을 꾸고 싶은지 그림 일기로 받아서 그 그림 일기를 받으면 우리 과학자와 국민들이 함께 그 숙제를 풀어주는 40년 동안 연구를 해서 그 꿈을 실현해주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것도 큰 계획을 세워서 출발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 빅픽처가 잘 그려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키스티 김재수 원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결국은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세계 속의 강국으로 만들어 가는 게 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슈앤 피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